우리나라는 지금 2014년도에 처음 시작한 역사 얘기하셨고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어떤지 좀 소개해 주실 게 있나요? 저희가 이제 미국 의료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라서 미국을 살펴보니까 미국은 1960년 이제 50년대부터 뭐라 그럴까요? 이 장의사들이 죽음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장례 절차 때문에. 그러다가 1960년대 들어서 이제 대학에서 심리학과 같은 데서 이 자살 문제라든지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다가 의과대학이나 일반 대학에서 수업이 시작된 거는 1970년대에 이제 대학에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음 학회, 또 학술지 이런 게 이제 미국에서 많이 발간이 되면서 지금은 뭐 상당히 여러 대학에서 죽음 관련된 수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데는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수업에도 이 죽음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이제 생애관리 전략 같은 거를 전체적으로 짜고 있어서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린아이들한테까지 죽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애도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영국에서는 많이 신경을 써서 이제 사별 애도 문제를 다루고 있고, 독일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학생 수업에 이제 독일은 문학 작품을 통해서 죽음이나 노년을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80년대에 이제 문학 소설을 통한 이제 문학가들이 죽음 얘기를 하자는 운동이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그 후에 이제 어쨌든 그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죽음 관련된 과정이 수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뭐 윤리적인 거, 또 죽음관에 관한 거, 또 자살이나 안락사 문제까지 이제 고등학생들이 다루고 있다고 하고요. 대만은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가장 죽음 관련해서 뭐 잘 시스템도 되어 있고 교육도 많이 시키는데, 거기는 이제 그 미국에서 죽음학 강의를 10년 이상 하시던 대만 이제 중국 분이 교수님이 대만으로 오셔서 생사학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삶과 죽음 학문 이런 이름을 붙여서 대만은 그 후로 한 20, 30년 동안 쭉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뭐 간호대학, 의과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이런데 학부 과정까지 있고요. 또 이제 나라에서 이제 예산을 들여서 뭐 중고등학생들 교재도 만들고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죽음 교육, 또 가정 호스피스 교육 뭐 이런 것들을 맡고 있고, 또 죽음과 관련된 이제 이 미디어와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뒤늦게 이제 시작돼서 그래도 저희 나라도 70년대에 뭐 서강대학교, 덕성여대 이런데 죽음학 수업을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쭉 지금까지 이어지지를 못했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 이제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과대학, 간호대학 이런 데서 이제 죽음과 관련된 그런 이제 좀 광범위하고 통합적인 수업이 아직 활발하게 되지 않고 있는 게 조금 미흡한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중고등학생까지도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는 생명과 또 생명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죽음을 직접 다루는 의학 분야에서조차 죽음학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그랬을 때 좀 우리도 이전 죽음을 이렇게 외면하는 문화를 빨리 극복하고 우리 삶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교육을 통해서도 좀 더 조성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죽음학이 특별 강좌로 개설되고 그 뒤에 진행되다가 드디어 지난해부터는 정식 강좌로 개설되도록 발전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오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않았나요? 특강을 2014년에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3년쯤 했어요.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그 학생들의 반응이
점점 좋아져야지 수업을 계속 할 텐데 첫 해는 정말 아주 환상적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온다든지 또 병원의 직원들도 참여하는 그런 이제 특강이 됐는데 그 다음에 되니까 조금 시들해졌어요.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제가 저희 병원의 다른 교수님까지 모셔서 시간표를 짰는데 또 더 학생들의 호응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제 요새 한 세대가 3년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1년이 다르게 젊은 학생들의 삶의 태도, 사고방식이 많이 변해서 이 젊은 친구들이 점점 죽음에 대해서 더 생각하기를 싫어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저희 의과대학교 대학원에 이제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다니고 있는 그 과정에 이제 죽음학 수업, 아까 말씀드린 의료인의 삶과 죽음 이해라는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전공의, 또 뭐 임상 강사, 그래서 이미 의사가 된 사람들이죠. 한 80%는 의사이고요. 한 10%에서 20%는 이제 의과학대학원생들인데요. 의사는 아니지만 의과대학의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들. 이제 교양 그 선택으로 수업을 대학원 수업을 했는데 이 경우는 조금 이제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매우 진지한 수업이 가능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보다도 더 죽어가는 환자를 직접 보는 그런 임상의사들이 수업을 듣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주 절실한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거꾸로 배울 정도로 현장에서 느끼는 게 많고 또 문제점이 뭔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수업이 또한 지금 3년째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2014년, 15년, 16년 하고 7, 8, 9 또 대학원 수업하고 그리고 이제 재작년이죠. 2020년, 21년 두 해는 아까 말씀드린 교양대학, 울산대학교의 교양대학의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정말 교양 수업으로 이제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작년에 의과대학 수업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30년 만에 이제 수업 아주 프로그램 자체를 바꾸는 거였는데요. 차제에 이런 기회에 이제 죽음학 수업을 정식으로 해보자 이렇게 논의가 돼서 이제 의예과 2학년, 그러니까 이제 대학 들어와서 두 번째 해에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4학년에 해당하는 거죠. 의과대학 본과 2학년 학생들 그 두 번에 걸쳐서 일주일 동안 삶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죽음학 수업을 하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이 돼서 이제 올해 10월에 그 의예과 학생들 수업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주제에 공감하고 동의하시고 막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적인 수업 개편이라는 게 아마 없었다면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네. 그럼 아직도 다른 의과대학들의 커리큘럼에는 죽음학이 특별 강좌든 정규 강좌든 개설되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고 있네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대학들도 사실은 곳곳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수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에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선택과정이라고요. 의과대학 안에서도 그 다양한 주제로 교수님들이 수업을 개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걸 이제 보고 뭐 6년 동안 또는 8년 동안 의과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뭐 몇 개 이상을 선택해서 듣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서 그런 선택 과정 중에 아주 인기 있는 수업이 죽음학 수업이 있습니다. 연세대학 같은 데는 또 각 의과대학이 그 완화의료 호스피스 그 내용을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제로 또 진행되는 수업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료 윤리 문제,
뭐 이 지금 연명의료 결정법 때문에 의사들이 알아야 될 정말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에서도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뭐 지금 곳곳에서 의과대학에서 많은 내용들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흐름이 확산되려면 네. 좀 함께 통일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교재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 개발 논의가 있겠네요. 네, 저희 그래서 이제 올 10월에 이 수업에 교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개인적으로 하던 수업 내용만 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이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 그 교과과정 개편 위원장을 하시던 중환자의학 하시는 우리 교수님하고 오래전부터 이건 교과서가 꼭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작년에 그럼 교과서를 만듭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이제 국가생명윤리 위원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각 대학에 관련된 선생님들에게 연락을 취하셨습니다. 의료윤리 학회 회장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24명이 직필진으로 참석해서 이번 3월 신학기에 교과서를 하나 출간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원고가 다 수정이 돼서 이제 책 출간에 들어갔는데요. 교재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각 대학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고요. 또 지금 이제 대학마다 수업 강의를 하실 선생님들을 모실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 그런 내용으로 수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자꾸 발을 빼시기 때문에 이 교과서 내용만 우리 학생들한테 전달해도 충분하니까 합시다. 이런 얘기 하시기가 훨씬 쉬울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업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의과대학 학장님들 또 연합이 있거든요. 학장 회의에서 교과서를 만들었으니 의과대학 학장님들이 좀 각 의대에서 수업을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